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를 틈탄 피싱 사기주의가 유망되고 있습니다. 혼다가 최근 미국에서 잠재적인 브레이크 문제로 12만 5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등 북동부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일원에도 오늘 밤 시간대부터 내일까지 심각한 수준의 폭풍우가 예보돼 홍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팀 내 광범위한 괴롭힘과 학대 행위 보고 후 어제 와일드캣스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풋볼 감독 팻 피츠제럴드를 해고했습니다. 올해 31대 시카고 한인 은퇴 목사회 회장을 맡아 활동 중인 이종형 원로 목사가 어제 본사를 방문해 방송국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격려와 더불어 7월에 개최될 정기 원래회를 비롯한 중하반기 행사 계획을 소개하고 동포 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내달 5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예정된 가운데 또 한 명의 글로벌 스타인 피아니스트 조이스 양이 오늘 그랜드파크 뮤직 페스티벌 무대에 섭니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위스콘신 등 중서부 지역을 포함한 17개 주에서 다음 주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워볼 잭팟의 어젯밤 추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내일 수요일에 당첨금이 7억 2,5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연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를 틈탄 피싱 사기주의가 유망되고 있는데요. 아마존 측은 최근 아마존을 사칭한 전화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누군가 개인정보를 묻더라도 제공하지 말 것과 의심스러운 문자나 메일은 열어보지 말 것 등을 당부합니다. 체크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 프라임데이가 진행된 7월 한 달 동안 쇼핑객을 대상으로 한 하루 사기 행각이 전달과 비교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었죠. 이외에 주문이나 배달 상태 확인 문자 혹은 이메일을 통한 사기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기범들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주문 확인이나 배송 상태를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간혹 프로모션 할인 코드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고 로그인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방식입니다. 아마존 측은 본인 확인을 위해 소셜 시크릿 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또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묻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메일, 문자는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혼다가 최근 미국에서 잠재적인 브레이크 문제로 12만 5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리콜에 포함된 차량은 2020에서 2021년 혼다 시빅, 2021년에서 2023년 패스포트, 2021년에서 2022년 파일럿, 2020년에서 2023년식 리지라인과 단일 에큐라 모델인 MDX 등 총 4개 모델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최대 12만 4,077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안전국에 제출된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차들은 제조 과정에서 브레이크 부품이 부적절하게 조립되면서 일부 부품이 분리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와 브레이크 부스터를 연결하는 타이로드 패스너가 제조 과정 중에 조립이 잘못된 것으로 파악된 건데요. 혼다는 이번 문제와 관련된 2건의 보증 청구는 받았으나 사고나 부상에 대한 통지는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혼다는 오는 8월 7일까지 대상 차량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리콜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입니다.
리콜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혼다 고객 서비스 전화 888-234-2138로 연락하면 됩니다. 뉴욕주 등 북동부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는데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피해 규모도 파악이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뉴욕과 뉴햄셔, 버몬트 등 북동부 지역의 많게는 성인 무릎 높이 11인치의 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뉴욕의 허드슨 계곡에서는 주민 한 사람이 집을 떠나려다 익사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구조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피해 규모도 파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버몬트주는 이번 폭우가 지난 2011년 악명 높았던 폭풍 아이린과 비슷한 홍수를 가져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가장 피해가 큰 뉴욕주와 뉴햄셔주, 버몬트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악천후로 지금까지 모두 5천여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거대한 폭풍우가 북쪽으로 이동하며 캐나다 퀘벡 일부 지역에서도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한편 시카고 일원에도 오늘과 내일 강력한 폭풍우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오후 곳에 따라 약간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고 이 비는 밤 시간대 세력을 확장하면서 내일 오후에는 악화될 것으로 예보됩니다. 국립기상청도 오늘과 내일 또 한 차례 심각한 수준의 폭풍우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상습적인 홍수 발생 지역의 주민들은 이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가 팀 내 광범위한 괴롭힘과 학대 행위 보고 후 어제 와일드캣츠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풋볼 감독 팻 피츠제럴드를 해고했습니다. 노스웨스턴의 프레드 초열 총장은 이날 늦게 소환을 통해 피츠제럴드의 해고를 발표하면서 신체 노출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포함된 희롱이 공공연히 이루어졌다며 현직 또는 전직 축구 학생 선수 11명이 팀 내에서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의 독립적인 조사에서 피츠제럴드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감독은 궁극적으로 팀 문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피츠제럴드는 이날 늦게 성명을 통해 축구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형태의 괴롭힘과 학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자신의 변호사와 대리인에게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위임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대학은 한 선수가 2022년 가을 익명으로 불만을 제기한 후 시작된 풋볼팀의 괴롭힘 혐의에 대한 조사 요약 보고서를 발표했죠. 대학은 애초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주 피츠제럴드에게 2주간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곧이어 학생들이 운영하는 신문인 데일리 노스웨스턴이 피츠제럴드가 괴롭힘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포함한 전직 선수들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이 드러난 후 셜 총장은 피츠제럴드에 대한 정학 처분이 실수였을 수 있다고 말해 추가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독교 방송국이 어떤 면에서 교인들 향한 방송이라 하지만 이제는 복음의 메아리가 되어서 한국 사람 전체를 상대로 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꼭 들어야 되는 거, 생명과 관계되는 거죠. 다 사람 잘 살기 원하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해서 시카고 공중이 생명의 메아리로 꽉 차서 올해 31대 시카고 한인 은퇴 목사회 회장을 맡아 활동 중인 이종형 원로 목사가 어제 본사로 방문해 방송국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격려와 더불어 7월에 개최될 정기 원래회를 비롯한 중하반기 행사 계획을 소개하고 동포사회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는데요. 이민 연륜이 깊어지면서 시카고 한인 사회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죠.
이종영 목사는 1966년 전도사를 시작으로 2006년 시카고 한미 장로교회를 은퇴하기까지 40년의 목회자 삶을 뒤로하고 이후 미네소타와 디트로이트, 아프리카 등의 세계 곳곳 목회자가 없는 여러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아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써왔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사비바 소재 명성의과대학에서 2년 동안 교목 및 교수로 사역하는 등 현역 못지않게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은퇴 14년째 되던 2019년 이 목사는 시카고에 다시 정착해 은퇴 목사들의 교회인 은목교회를 출석하면서 은퇴 목사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은퇴 목사회의 활동 목적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 은퇴 목사들이 한 가족처럼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은퇴 목사들이 교회 사명도 그렇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에 함께 이바지하자. 세 번째는 지역사회 필요를 알고 함께 참여하고 채워나가는 그런 일 좀 하자. 이 3가지가 큰 목적이었어요. 그는 시카고 내 은퇴 목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며 현재 한인 은퇴 목사회에 출석하는 회원 수는 홀 사모의 수까지 합쳐 50여 명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최고령 목사의 나이는 94세입니다. 이 목사에 따르면 은퇴 목사회는 매월 개최해 오던 정기 원래회를 팬데믹 이후 2달에 한 번 격월로 모이고 있다며 회의가 없는 달에는 세미나나 특별 이벤트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달 20일 오전 10시 알링턴 하이츠에 소재한 여수른교에서 진행될 이번 원래회에서는 홀 사모님들의 적극적인 순서 참여를 권면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순서를 이렇게 만든 게 전부 남자 중심이었어요. 목사가 기도하고 뭐 다 이렇게 순서를 다 맡았는데 중보기도 특별기도가 있어요. 전체적인 기도를 어울러 하는데 사모님 한 분을 청했어요. 그것도 또 처음 있는 일이야. 그 남자 목사님이 계시면은 그분들도 떳떳하게 와서 같이 이제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참여할 텐데 남편들이 없으니까 모여도 좀 외로워요. 세워주고 우리도 자리가 있구나 하는 깨닫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날 원래회에서는 2부 순서로 노인복지를 위한 세미나도 마련됩니다. 강사로는 유선 상속 전문 셀리정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이번에 특강은 이제 그 노인들이 당하는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기 요양에 들어가면은 재산이 있으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합법적인 도움을 받는 길이 있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리빙 윌 쓰는 것. 만약에 이런 걸 안 해놓으면은 가족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호흡기를 계속 띄어놔야 되느냐 떼야 되느냐 이 가족이 결정 못 하잖아요. 아울러 이 목사는 내달 8월 19일 토요일 정오 노숙자와 난민들을 위해 점심과 장학금을 제공하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익명으로 20년간 홈리스 사역을 펼쳐온 한 목사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사역은 특별해. 다른 일반적인 사역들은 그저 홈리스들 모이면은 그저 밥 주고 옷 나눠주고 그런 게 주로 중심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게 중심이 아니고 복음 전거예요. 그저 이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다음 밥도 주고 필요한 것 나눠주는 이 말씀이 문제예요. 그 홈리스 중에서 거기서 은혜 받으면서 새롭게 되어서 헌신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생겨요. 벌써 거기서 공부하고 전도사,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하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돼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변호대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목사 시험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은퇴 목사회가 장학금을 수여하려고 많지는 못하고 500불씩 격려하는 의미로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장학금 수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이 목사는 끝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모든 사역에 동참해 주실 은퇴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퇴했다 해서 물러앉고 남한을 위해 살면 끝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위해서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요. 우리 은퇴하신 분들 누구든지 관심이 있으면 연락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은퇴자로서 보람이 또 행복하게 또 나만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사람도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내달 5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예정된 가운데 또 한 명의 글로벌 스타인 피아니스트 조이스 양이 오늘 그랜드파크 뮤직 페스티벌 무대에 섭니다. 그랜드파크 뮤직 페스티벌은 시카고에서 매년 10주간 개최하는 클래식 음악 콘서트 시리즈로 그랜드파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그랜드파크 합창단이 객원 연주자 및 지휘자와 함께 출연하는 미국 내 유일한 무료 야외 클래식 음악 콘서트 중에 하나죠. 이 음악 축제는 시카고의 랜드마크인 시카고 빈이 있는 밀레니엄 파크에 위치한 프리스커 파빌리온에서 펼쳐집니다. 피아니스트 조이스 양은 평론가들 사이에 그의 연주는 시적이며 놀라운 색채와 감각을 자랑하는 탁월한 기교와 서정성을 자랑하는 사운드로 매 연주마다 청중을 사로잡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2005년 제12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조이스 양의 피아노 협연은 11일 오늘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계속됩니다. 연주 일정은 11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12일에는 오후 6시 30분에 시작돼 8시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라비니아에서 열리는 임윤찬 시카고 심포니 협연 티켓은 라비니아 웹사이트를 통해 구입 가능합니다.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위스콘신 등 중서부 지역을 포함한 17개 주에서 다음 주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NN 등에 따르면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달 12일에서 13일 사이 캐나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많은 주에 사는 주민은 오로라를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알래스카 대학교 지구물리연구소는 13일에는 몬태나,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오리건, 아이다호,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인디애나, 버먼트, 메릴랜드에서 가시광선 관측이 가능할 것을 예보했습니다. 밴쿠버와 토론토와 같은 캐나다 도시에서도 불빛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12일 수요일에도 오로라 활동이 활발해져 알래스카, 워싱턴, 아이오와, 일리노이, 오하이오, 매사추세츠는 물론 에드먼턴, 또 위니펙과 같은 캐나다 도시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현재 1인 가구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29%로 기록됩니다. 미국의 1인 가구는 1940년 8%에 불과했으나 이후 1960년에서 70년대에 10%대, 그리고 1980년대에는 20%대로 뛰며 계속 늘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 성장을 일찍 이룬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기피나 늦은 결혼, 또 고령 사회, 또 저출산 등 사회 현상과 함께 진행됩니다. UN 유럽경제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1인 가구의 비율은 핀란드 44.7%, 독일이 42.3%, 스웨덴 39.8%이며 한국도 2021년 기준으로 33.4%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휴가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경비보안업체 ADT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ADT는 영국 통계청 자료상 2017년에서 2019년 휴가 계획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를 대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강도 발생 건수 등을 토대로 안전점수를 매겼는데요. 그 결과 문화적 다양성과 풍광을 자랑하는 남아공의 안전점수는 10점 만점에 0.81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17점을 받은 미국이 뒤를 이었는데요.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강도 발생 건수는 714건입니다. 남아공은 약 6천만 인구 중에 매년 약 2만 명이 살해될 정도로 세계에서 강력범죄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시카고일은 오늘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간간히 소나기가 내릴 찬스는 40% 예보되고 있는데요. 밤 시간대에도 산발적인 폭풍우 소식 전해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 65도. 수요일엔 내일도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늘과 대체로 비슷한 간간히 비가 내리는 날씨가 예보됩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79도, 습도는 69%, 바람은 남서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